자,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왔나 보자. 태경이 여기 있네. 태경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자, 목소리 들립니까? 거기 들립니다. 고마워요. 땡큐. 좋아. 자, 봅시다. 오늘 화학평형 14장입니다. 자, 화학평형에 대한 그 연력학적 분석을 저번 시간에 처음 시작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살짝 완결을 짓고 그 다음 구체적인 그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의 모든 그 증명은 무엇으로부터 하냐면 바로 연력학 1법칙, 2법칙 요 두 개로 연력학의 모든 그 증명이 완결이 됩니다. 지금 하는 화학평형뿐 아니라 예전에 용액이라고 하는 것들도 1학기 때 저번 학기 때 배웠죠. 그래서 그때 용액 같은 것도 특히나 용액의 총괄성, 끓는 점 오르면 어느 점 내리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한 그 사실은 물리학적 증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력학 저 1, 2법칙 요걸로 이제 토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또 화학 평형에 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번 시간에 쭉 말씀드렸고, 특히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챕터 제목으로는 1.5 자, 자발적인 화학 반응에 대한 이 연력학적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저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평형에서 아마 저번 시간까지 여기서 뭘 했었냐면 이상기체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그럴 때 그 반응이 조성. 그러니까 여기서 조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요?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몰 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반응이 진행되면서 몰 분율이 일정한 게 아니고 몰 분율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해 나가는 것을 이상기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화학평형 상수 이런 것들을 도입해 봤는데,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일반적인 경우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쟤를 이제 그 화학평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표현이 있었죠. 케미컬 포텐셜. 그럼 이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다양하게 표현했었는데, 짜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이제 기준 상태가 되죠. 기준이라고 해도 되고 표준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P 노트분의 P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제 누구에 대한 적용이냐면 바로 이상기체. 그래서 얘가 부분합, 쓰기 전에 얘기 좀 해주죠. 칸이 모자라서 끼워 넣을 수가 없네. RT 로그 이렇게.
태균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 뭐 이렇게 빼먹어서 화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 자 보자. 그래. 혜미 잘 있었어요? 그래. 월드컵은 봤어요? 월드컵이란다. 월드컵이래. 올림픽은 몇 개 봤어요? 양궁 봤어요? 조금 봤어요? 좋았어요.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은 여자들이 매겨 살리는 것 같아. 네, 여자들이 하여튼 생산성이 훨씬 더 있어. 하여튼 그렇다. 사실 그 남자 생산성이 높아요? 여자 생산성이 높아요? 경제적으로 몰라요? 모르죠. 네, 물론 뭐 그 능력별 직업별도 있겠지만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에 의하면 여자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고대 시대 때 노예제 제도 있죠. 노예제. 그럼 이제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팔거든요. 그때 남자가 보다 누가 더 비싸게 팔린다? 여자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몰랐죠? 이제요? 몰랐죠? 네. 하여튼 그렇다. 뭐 anyway.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여성들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쨌건 요거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실제 기체면 어떻게 표현됐었죠? 이렇게 표현됐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실제 기체수 F를 좀 흔치 않은 단어 fugacy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부분합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어떤 계수가 붙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실제적 상황이 될 때 여러 가지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실제 부분 압력이 아니라 이제 실효적인 새로운 압력 체계로 바꾸어 표현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만약에 이상 용액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상 용액에서는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죠? 보이세요? 그래서 요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용액이 되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순수한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P0분의 P라고 하는 이 P가 뭐로 바뀌죠? 이게 뭐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부분합이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스타 넣어도 좋아요. 네.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의미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의미는 뭐예요? 에? 뭘 분이라? 그러니까 증기압이요. 증기압. 그러니까 이거 기체상이니까 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표현됐다면 액체상 물질의 경우는 그것에 의한 증기압이 있을 건데 그것으로 케미컬 포텐셜을 표현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뮤 백설표 더하기 RT 로그 XA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얘가 바로 뭐다? 바로 몰 분율이다. 이것을 실제 용액이라고 하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때 썼던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activity.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 그래서 이상적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 상황은 어떤 그 영감을 받는 거야겠죠? 그래서 이상적 상황에서 표현된 수식에다가 뭔가 이제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용액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상적 표현에서도 이상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식적인 표현에다가 거기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실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요 앞서의 몰 분율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 이 감마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을 뭐라고? 활동도 계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계수들을 집어넣어서 실체성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그 뭐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제 뭐냐면은 활동도에 대한 그러니까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AA, BB 가 그래서 CC, DD 이렇게 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반응에서 만약에 반응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초기 조건에 있다.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의 초기 농도, B의 초기 농도, C의 초기 몰수라고 표현합시다. 말하자면 초기 몰수 NA0, NB0, NC0, ND0.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얘네들은 전부 다 초기 몰수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반응을 하겠죠. 자, 이때 반응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A의 D 자이 마이너스 B의 D 자이 플러스 C의 D 자이 플러스 D의 D 자이.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D 자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반응 진행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 뭐 책 표현에는 리액션 뭐라고 쓰더라? 기억이 안 나. extent of reaction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몰수의 변화를 뜻하는 건데, 그게 보시다시피 앞에 화학이라는 개수가 A, B, C, D로 붙어 있으니까 기본 몰수 변화에 대해서 얘네들은 A만큼, B만큼, C만큼 더 반응해서 없어지고 더 반응해서 생길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했었냐면 바로 리액션 무슨 이제 이 경우 깁스 에너지 변화를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NADN NB 뭐야 뮤A 뮤B DNP 다음 뮤C DNC 뮤D DNP. 자, 저런 꼴로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를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수식을 쓰려면 언제 이 조건이 성립하죠? 바로 등온, 등압일 때 이렇게 각 성분들의 뭐 예를 들어서
뮤라고 쓴 게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 되겠죠. 그래서 등온 등합 조건에서는 각 성분들의 케미컬 포텐셜의 몰수 변화, 케미컬 포텐셜의 몰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나온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부분 이게 뭐예요? 바로 A의 몰수 변화인데 그 A의 몰수 변화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를 여기에 넣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A의 뮤 A B의 뮤 B C의 뮤 C D의 뮤 D 한 다음에 D 이거 참 쓰기가 어려워. 자이 이렇게 묶어 표현할 수 있죠?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리액션 뭐냐면 익스텐트 오브 리액션을 이쪽으로 나눠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DG D 자이 P T 해서 C 뮤 C D 뮤 D A 뮤 A B 뮤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 이때 이 앞에 붙은 이 아래 첨자로 붙은 PT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등온 등합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온 등합 조건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 변화에 대한 어떤 변화율, 그러니까 단순히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라가 아니라 변하는 변화율 이걸 이제야 뭐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이 변화율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델타 GR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이 뭐는 리액션 깁스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 이게 리액션이 하나 붙고 안 붙고가 표현이 수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요 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그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케미컬 포텐셜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걸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쭈루룩 넣고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쟤를 여기 놓고 표현을 하면 자 여기 쉽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쟤를 놓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델타 GR 이라고 하는 건 자 상수 A의 C는 A란다. 그래서 이렇게 C하고 D는 생성물이고 A하고 U는 반응물이니까 생성물과 A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을 얘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다 쪽쪽쪽쪽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제 뭐가 나올 거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C 뮤 A 뭐 백설표라고 해도 되고 뭐 기준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D 노트 빼기 A 뉴 A 노트 B 노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노트가 지금 이제 표준 조건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표준 조건 중에 순수한 상태가 사실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표준 조건의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순수하다고 해도 되고 순수하다고 하면 요 표현인데 순수하다고 해도 되고 표준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뭐 여하튼 그 각각의 표준 조건의 그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저는 이제 더하기 RT 한 다음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로그에다가 상수배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로그가 더하기 빼기가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안에 알맹이를 곱하거나 나누는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RT 한 다음에 로그의 바로 A의 활동도 개수의 A승, B의 활동도 개수의 B승, C의 활동도 개수의 C승, D의 활동도 개수의 D승.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델타 GR의 노트 RT 로그 Q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알겠죠? 스탠다드란 말이 붙은 건 요 노트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유만치 이게 바로 얘를 대신한 거죠. 얘를 예전에 우리가 뭐로 배웠을 거냐면 리액션 코시언트 철자 맞나? 오케이 맞아 저렇게 불렀었죠. 서춘아 리액션 코어션트 우리말로 뭐였죠? 그죠 반응지수. 그래서 요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케미컬 포텐셜이나 연력학을 아주 자세히 배우진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 로그 Q라는 수식을 아마 예전에 뭐 외우거나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 과정을 다 몰라도 그냥 이 수식을 외워서 여기서 화학평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수식.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 자발성을 표시하고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다. 그러면 요 부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반응이 불가능하고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어진 반응이 평형이다 라고 하면 이게 0이 되고 여기에 있는 반응 지수가 평행상수 K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설명 방법들을 예전에 많이 봐왔을 것이다. 오케이?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그 옥스토비 세계는 하이라이트처럼 나오니까 몰라요. 또 학교 선생님이 뭐 어느 수준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걸 꼭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132페이지. 보이세요?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활동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활동도는 보시다시피 아까도 먹거든요. 쓱 갔는데 케미컬 포텐셜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을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이 활동도인데 저 활동도가 너무 이렇게 산수적으로만 나오면 이게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때 느낌이 좀 안 오거든. 그래서 그 실용적으로 써먹을 때 저 활동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그거를 살짝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활동도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수리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내용들 이걸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됐다.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8 자,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 자, 활동도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어떤 화학종의 실제적 반응성. 요걸 액티비티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 얘기할 때 또 안 할 수 없는 게 또 항상 지구 최대의 종교가 뭐예요? 전 지구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전 지구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바로 자본주의요. 네, 자본주의가 하나가 종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의 큰 가르침이죠. 종, 교, 종자가 뭐예요? 종교, 종자가 한자말로. 내가 얘기하는 건 정의를 얘기하는 종교의 정의. 종자가 한자말로 뭐예요? 더 하이이스트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교는 teaching. 이게 종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것을 더 하이스트 티칭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종교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뭐예요? 아니, 돈 있어야 권력이고 돈 없으면 뭐 병신 되잖아요. 뭐 우리 세상 그렇지 않나요?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 딱히 얘기는 못해. 하다가 또 막 이 자본주의의 개 이러면서 막 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예,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까요? 전 세계 다 그럴까요? 그리고 요즘만 그럴까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냐? 구석기 시대에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에도 돈 있으면 더 편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석기 시대도 경제 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누가 딱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바보 병신이에요.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존재와 함께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인간이 의식을 갖고 딱 내가 인간인데 하는 순간 자본주의는 생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종교는 바로 자본주의. 두 번째 종교는 뭐예요? 두 번째. 인간의 두 번째 종교. 정말이에요. 두 번째 종교. 바로 축구죠. 축구예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기독교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다음 불교 안 믿는 사람 있죠. 천주교 안 믿는 사람 있죠. 이슬람교 안 믿는 사람 있죠. 하지만 축구 안 보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축구 보면 우리 미치잖아요. 저기 뭐 교회 이런 데 가시면 신도들 미치는 경우 있잖아요. 주여 이러면서. 우리는 똑같이 메시 이러면서 막 뭐 무슨 말 알겠어요? 호날두 이러면서 그 미친 거지.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국가 개수보다 유엔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개수보다 피파에 소속된 국가 개수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유엔에서 정한 국가 개수보다 피파에 가입된 국가 개수가 더 많아요. 몰랐죠? 그래서 신생국 같은 경우에서 신생국이랑 보통 쿠데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이제 조금 뭐냐면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 새로운 국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엔에서 보통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미국의 입맛에서 벗어나면 안 받아주잖아요. 이럴 때 그 국가가 국가로 인정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피파에 가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신생국 보통 쿠데타를 통해 만들어진 이런 새로운 정권은 피파에 엄청나게 뒷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막 들여가지고 피파에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엔보다는 피파가 좀 더 말랑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파는 정말 무지막지한 자본이 모이는 마피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피파와 관련된 사실은 이 범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도 요 얘기했으면 정말 재밌는데, 국제 정치와 피파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이 믿는 두 번째 종교 바로 축구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믿어가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한 3위권쯤 되는 종교가 뭡니까? 전 인류가 이제 점점 믿어가는 종교 3위권에 도입한 종교. 그게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중세시대 때 14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반박돼야 안 돼요. 죽어. 무슨 반박했으면 어떻게 돼? 저 불에서 꼬치구이가 돼. 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은 사이언스. 알겠어요? 사이언스. 그래서 지금 전 인류의 이제 세 번째 종교가 되고 있는 사이언스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승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승려들.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 알겠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지. 좋아. 저 누구냐? 태연이 믿습니까? 그렇지. 안 믿으면 내 이교도로 몰려고 했어. 알겠죠?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 이제도 믿죠? 이제는 영서 믿죠? 왜 둘이 헷갈리지? 닮았나? 자, 어쨌건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 중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 바로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번 달인가 아주 그 축구계 또 유명한 결과가 하나 나왔죠.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파 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 월드컵인데 거기서 아르헨티나가 계속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했었나? 하여튼 최근에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와 함께 누구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느냐? 바로 메시는 그 인간으로서 인간이 축구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룬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못한 게 바로 자기 나라 국가대표팀의 우승. 그걸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가 속한 FC 바르셀로나에서는 메시는 홀홀 날아다니는데 이 메시가 어떻게 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만큼은 그 실력이 다 월등히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상황이 달라서도 상황이.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라는 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의 분위기와 국가대표 경기인 A매치 경기의 분위기도 다를 뿐더러 사용하는 경기장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 동료 선수의 영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이 메시가 그 주변의 영향에 따라 이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메시뿐 아니라 모든 축구 선수들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각 구단에서는 그 어떻게 하냐면 이 현 축구 선수가 우리 팀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수치화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선수가 그 팀에서 막 이렇게 어떤 활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활약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동료들의 도움과 별개로 이 선수만의 이 절대적인 기여도 이거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연봉 협상. 왜냐면 걔네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아요? 일주일에 2억씩 받죠? 걔들은 주급이라고 하죠. 주급이라고 해서 뭐 1년 하면 뭐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받고 주급으로 받아서 일주일에 2억 이렇게 받아요. 예를 들면 뭐 해리케인이나 뭐 이 정도 되면 탑 클래스 정도 선수 되면 2억 정도. 곧 손흥민 선수도 이제 그 정도에 도달하게 될 건데. 뭐 하여튼 알겠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서 이 연봉 협상을 할 때 머리털이 다 빠져. 그래서 각 구단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말이 쉽지? 그 모델을 잡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아주 어렵겠지. 이때 누가 동원돼? 수학자들이 동원돼요. 그 수학자들이 그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이 선수만의 절대적 반응성, 이 상황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를 수치화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바로 자연과학에서의 액티비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어떤 화학적 같은 게 이게 기체상에서 반응을 할 때와 액체상에서 용매 속에서 반응을 할 때 당연히 그 역할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 다른 정도를 물리학적으로 좀 표현해보자. 숫자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액티비티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가 표현될 때.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체상 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용액상에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보시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사실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그 앞서 얘기했던 요 케미컬 포텐셜에서 활동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건 계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0는 여기서 1atm의 기준 압력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A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수용액 중의 농도 1몰이라고 하는 기준 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기준 농도를 한번 나눠줘야 되냐면, 자, 수식상에서 아까 케미컬 포텐셜을 보시면요, 이게 뭐 용액상이건 뭐 기체상이건 이게 케미컬 포텐셜이 어디에 들어있어야 되는 물리량이냐면 바로 로그 안에 들어있는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로그 안에 들어있는 물리량은 얘가 단위가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로그 안의 단위는 이게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어떤 표현은 무단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압력 표현이고 농도 표현인데 그걸 사실은 실효적으로 단위를 없애주려면 그 녀석의 기준 압력, 기준 농도로 나눠줘야 얘가 무단위의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동도라고 하는 게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량은 반드시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측정할 수가 없고 무조건 인간이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 수치다. 무슨 말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요 정성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바로 2.3 바로 이 활동도의 정욕인데,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주변 화학적 환경과 무관하게 언제나 활동도가 1로 가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언급하려고 정성적인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활동도가 항상 1로 표현된다. 그러면 활동도가 1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그 녀석의 물질적 양과 관계없이 항상 활동도가 1로 표현되는 경우는 반응 지수에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1. 평형상수에도 1이니까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 표현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1. 여기다 쓰자. 자, 이것에 대해선 항상 뭐냐면 활동도를 1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시스템과 섞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거란 얘기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개일 수 있고 이것도 어떤 개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경험적으로 이거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일 리가 없고 요거 녹아요, 안 녹아요? 녹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럴 경우 여기에 있는 요 리퀴드, 여기에 있는 돌이니까 솔리드겠죠.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으니까 조성이 변해요, 조성이 일정해요? 조성이 절대로 변할 리가 없죠. 그러면 조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녀석의 실제적인 반응성인 활동도도 1로 변치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하고 싶은 시스템이 있는데 전혀 100% 섞이지 않은 액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체나 이런 것들은 항상 활동도를 1로 정한다.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묽은 용액에서 용매. 얘가 항상 뭐다? 활동도가 또 1입니다. 자, 왜냐? 묽은 용액에서면 바로 용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극소량 있는 거죠. 그러면 용액 성분은 섞이기 전후의 성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묽다라고 하면 용질이 정말 조금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ppm 단위로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ppm은 뭐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용매 입장에서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순수한 상태에서는 용매 분자밖에 없겠지. 용매 있는데 용질이 만약에 1ppm 들어왔어. 그러면 용질이 얼마나? 100만 분의 1 들어온 거니까 용매 입장에서는 야, 용질이 들어왔다는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기 100만 번째 가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래? 그러면 용매가 용매인데 용매 하다가 100만 번째 용질 하나 있는 거야. 너 드디어 여기 있구나. 또 그다음 100만 번째 갔더니 또 용질 하나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매 분자 입장에서는 묽어지면 용질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용매 주변은 그냥 대부분 그냥 용매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용매 입장에서는 성격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 경우 용매의 활동도를 거진 1로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기화학 반응의 자유전자. 자, 예를 들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이렇게 된 애가 아니지, 영 다른 예를 하나 써볼까? 이렇게 된 애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은고체 이렇게 색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전자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전기화학 반응에서 뭐 산화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표현하는 그 반응식에서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된 이런 전자 있죠. 이런 걸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 정전기적 인력은 매우 큽니까? 매우 작은 편입니까? 매우 크죠. 그래서 왜 물리학에서 왜 전 우주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에서 가장 강력한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더라? 핵력이고요. 한번 써보자. 유찬아, 태경아, 잘 들려요? 끊긴 적 없죠? 잘 들어가죠? 내가 비행기 모드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비행기 모드로 안 해두면 갑자기 그렇지, 잘 들죠? 오케이. 하여튼 비행기 모드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전화 오거든요. 전화 오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비행기 모드 까먹어가지고 이제 아직 괜찮지. 그래. 저 누구냐? 저기 이제란다. 저기 그 뭐야? 영서 소리 잘 들려요? 그래. 자, 됐다. 자, 보자. 오, 미안해요. 나의 엉덩이가 자기 필통을 찼어. 자, 미안. 잠깐 줘봐요. 목을 따야지, 목을 따. 내장을 뽑아주자.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라이언. 그래? 라이언이에요? 그래요. 네. 자, 보자. 자, 전우주를 구성하는 그 상호작용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핵력이죠. 핵 내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게 엄청나게 강력하죠.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이 뭐예요? 전우주를 구성하는 힘 중에 두 번째로 강한 힘. 그게 바로 쿨롱 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학적으로 전류의 속력은 거진 얼마죠? 전류의 속력. 전류 속력은 얼마예요? 어떻게 가정해요? 공학에서, 전자공학에서.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근사적으로 이렇게 가정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돼지 콧구녕에다가 쿡 꽂으면은 이제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오늘은 좀 심심한데 좀 쉬기위해서 TV를 볼까? 해가지고는 TV를 보면 전원 연결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 돼지 콧구녕에다가 쿡 꽂고 자 TV가 충전될 때까지 한 4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자 기다리자 이래요? 어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는 그냥 탁 꽂으면 바로 온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저기서 전기 에너지가 이동을 해야, 전류가 이동을 해야 전기기구가 작동을 할 텐데 그 전류가 저 콘센트에서 이동하는 그 속력을 뭐라고 가정한다? 빛의 속력으로 가정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류의 이동은 빛의 속력에 육박한다라고 공학적으로 가정합니다. 일체에 뭐가 없다고요? 일체에 지연이 없어야겠어요? 물론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 그거마저도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있는데 이제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미국 중앙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미국의 모든 금융 정보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미국의 모든 금융 정보가 만약에 정전이 일어나서 그게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쳐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 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금융정보의 채권, 채무 이런 거 정보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이런 거. 여기서는 뭐 누가 100만 원 빌려서 이게 아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막 수백조 달러가 뭐 이동이 돼. 그런 것까지 다 정보가 기록돼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정전이 돼서 데이터가 사라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 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그 서버 옆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정전을 대비한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정전을 대비한 추가 발전기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메인 발전기가 저 시 외곽에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다가 그게 딱 셧다운이 되자마자 발전기가 옆에서 바로 돌아가고 그 발전기에 미리 충전된 그 충전 그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전원이 셧다운이 되면 바로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 배터리를 돌아가는 그 추가 발전기, 보조 발전기가 딱 돌아간다고. 근데 이 미국 애들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지. 이게 미국 애들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애들이냐면 그 주 발전기가 정전이 되자 그다음 그 배터리에서 전류가 들어오자 하는 그 순간에 시간 지연이 있어. 계산하면 뭐 얼마 나오는데 0.0000 몇 초 있대. 그럼 그 사이에도 데이터의 오류나 이게 뭐냐면 삭제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그 0.00000001초를 메꾸기 위해서 그 옆에 뭘 다는 줄 알아요? 그 옆에다가 초전도 배터리를 달아둬요. 초전도 배터리. 자, 초전도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온도가 아주 낮으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묘한 물질이죠. 그 초전도 물질에 전기 에너지를 계속 흘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전도 물질은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류의 이동 속력이 빛의 속력에 육박해요. 그래서 초전도 배터리를 달아두고 주 메인 전원이 셧다운이 되면 초전도의 물질에 흘려두었던 전기 에너지가 그쪽으로 쫙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0.000001초를 메꾸고 그 다음에 화학 배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초라도 이 전류가 끊기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치들이 미국의 이제 중요한 서버들에 다 붙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하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전기화학의 반응의 자유전자들은 어떻게 된다?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정전기적 인력이 억수로 강하기 때문에 얘들 역시 뭐 활동도를 1로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되는 자유전자는
존재하는 만큼 100%다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전자는 활동도가 1이어서 화학 그 뭐냐면은 그 반응 지수에도 평형상수에도 표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33페이지. 1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3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가 또 도입이 됩니다. 자, 평형상수는 사실은 아까 케미컬 포텐셜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리액션 깁스 에너지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도입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그 너무 수리적인 표현이고 좀 정성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조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평형상수를 전혀 모르느냐? 그건 아닐 거고요. 대충 알 거니까 평형상수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에서 언급할 거 요거. 지금 나이? 지금 나.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생짜로 모른다 그런 건 없을 거고요. 하나만 좀 살펴볼게. 바로 요거. 이거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 바로 요거죠. 저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내가 뭐 그래. 또 빼먹었네. 로그 Q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바로 이 녀석의 원래 표현은 요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가 절대적 깁스 에너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보시다시피 얘는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이라는 거. 요거를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리액션 깁스 에너지니까 쟤도 절대적인 깁스 에너지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사실은 화학 평형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려면 케미컬 포텐셜 그 전에 연력학 제2법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심자들에게 이걸 얘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깁스 에너지다 라고 넘어가는데 그냥 깁스 에너지가 아니라고 해요. 알겠죠?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인데 얘를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여기서 두 번째 평형 조건에서 우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0은 델타 GR의 제로 RT 로그 K.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RT 로그 K가 델타 GR의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얘를 정의합니다. 바로 뭐? 델타 HR의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얘 각각의 이름이 얘는 리액션 엔탈피 그리고 얘는 리액션 엔트로피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의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가 절대적 깁스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리액션 깁스 에너지는 절대로 줄 단위가 아니에요. 무조건 줄 퍼 몰 단위예요. 왜냐하면 깁스 에너지를 이 뭐냐면 그 리액션 익스텐트로 나누죠. 얘 자체가 몰 물량을 갖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란 줄 에너지 단위의 몰수를 나누어 표현한 게 바로 리액션 깁스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뭐 편의상 뭐 킬로를 붙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편의상. 그러니까 거기서 유도된 게 리액션 엔탈피이기 때문에 엔탈피, 리액션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탈피가 됐건 엔트로피가 됐건 얘도 단위 체계가 다 1몰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화학 반응에서 뭐 화학 양로 개수가 뭐 1이건 2건 3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그 주어진 반응의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트로피 그 다음에 반응 깁스 에너지는 단위 체계가 항상 퍼몰 단위다. 퍼몰 단위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또 수리적 관계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로그 K는 R분의 델타 HR의 제로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제로 이런 식의 표현을 생각할 수 있죠. 몇 번째 아시겠죠? 알겠죠? 저런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RT를 나누어서 이때 우리는 어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온도가 변해도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일정하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조금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연력학을 배웠으면 온도가 변할 때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는 문제를 또 해보긴 했을 텐데 그냥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바로 그냥 편하게 그 적용을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뭐 마지막 하나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 반트호프식으로 풀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면 연수 문제 2 보이시죠? 연수 문제 2 보이세요? 그 연수 문제 2가 바로 전형적인 반트호프식을 이용한 그 연수 문제입니다. 옥스토비 책에 나온 연수 문제인데요. 이런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세요. 이런 게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트호프식 이용해서 그 뭐냐면은 이제 뭐 평형상수 구하는 거. 특히나 이 반트호프식이 어디에 적용돼요? 바로 순물질의 증기압을 구할 때도 반트호프식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세요. 연수 문제 해보세요. 알겠죠?
관련해서 숙제도 나갈 테니까 숙제 속에도 이런 문제들은 억수로 많을 겁니다. 옥스토비 책에도 엄청나게 많은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해보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응용 문제로 연습 문제 3, 연습 문제 4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36페이지에 보시면 136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 나옵니다. 보이세요? 르 샤틀리의 원리? 르 샤틀리의 원리 모르죠? 아니 모르지 않죠? 다 알죠? 뭐 이건 뭐 여러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뭐 르 샤틀리의 원리 관련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네.